안녕하십니까. 이련과 신체의 사관에서 벗어나자.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련이 삼국유사를 쓰고 신체호가 조선 상고사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삼국유사 이후에 우리나라가 나타나는 모든 사세는 이련의 사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련과 신체호 사관은 뭐냐? 조선 팔도의 역사를 맞추라. 사세를 맞추자. 이게 이련과 신체호의 사관입니다. 이건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제가 지금 서울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도 몽땅 서울에 산 걸로 바꾸자. 그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왜? 제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이 방법이 이제 다른 얘기를 바꾼다면요. 지금 국립묘지에 가면은 임정 요인들의 묘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중화 지역에 가가지고 광복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이곳에 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련과 신체호 방식이란 뭐냐? 지금 여기에 있는 묻혀있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싸우다가 죽은 것을 전부 다 바꾸라. 그런 식이란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련과 신체호 방식을 자세하게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지 않아서 맹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련과 신체호 사관에서 벗어나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는 유관 역사를 이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려 이전을 나타내는 역사책에는 이제 김부시장 삼국사가 있고, 그 시대를 나타내는 사기에서 오대사까지 진화 18사 동일전이 있습니다. 그래 고려 이전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부터 삼국사와 동일전을 재현해 보지 않고 사슬을 조선 팔도에 맞추려는 노력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 팔도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은 외면하든가 숨겨버리고 조선 팔도에 맞게끔 편집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신체호는 거기다 이제 한술 더 뜹니다. 어떻게 하냐? 조선사 영부초에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했냐? 삼국사기 중 동서양자 상왕군에서 동자를 서자로 고쳐서라도 조선 팔도에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국지 교정이라는 것도 뭐냐? 이것도 조선 팔도에 맞게끔 교정을 해서라도 맞추라. 이게 우리는 기부시기야 모아 사대사상나라고 하고, 사대주의자가 쓴 잘못된 사람은 사대주의자라요. 정말로 사대주의자라면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올 북으로 유해제를 담으랬다는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련은 동의전과 삼국사를 조선 팔도에 맞췄습니다. 유해년 5월을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다는 것을 안 쓴 사람이 사대주의입니까? 안 쓴 사람이 사대주의입니까? 근데 이제 김부식을 비롯한 삼국사 연구팀들은 최초를 인용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전을 가버려서 장안과에 근심거리였다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김포식 때문에 유엔전 5월에서 조선 팔도까지 이게 무대다, 우리 무대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련은 외면했는데 동국통감 이후에 이 내용을 흥강왕조에, 그러니까 열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흥강왕조에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 없이 외면해 버렸습니다. 왜냐? 유엔전은 5월에 그걸 감히 어떻게 우리가 통치했다고 하느냐. 성호익이 황당하다고 한 이후에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 우리 단 한 번도 유엔전 5월에 고구려 백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련이 조선파 때 맞추어 삼국유사를 만들고 그 삼국유사를 이승유가 제왕기로 만들면서 반도사관을 만들었습니다. 삼면이 파도가 출렁거리고 북쪽만 대륙의 연에 있는 땅에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동국사례과 동국통감 그리고 삼국사전요 동사항목 등에 이게 지금 역사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까지도 이 신체고사관에서 이른바 신체고사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여튼 동의정과 삼국사를 조선 팔도에 맞추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백제가 망하고 오도독부를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삼국사 46권 지역, 유엔전은 5월 지역에, 그리고 남조서 58 지역에는 동명과 덕안이라는 오도독부의 두 개의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쪽에는 항성이라는 지명이 서화라는 지명과 같은데, 서화는 주나라와 조선의 경계에 있던 조선 땅, 기자가 살 땅이고, 항성은 당나라와 신라의 교역 지점인데 당항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자가 무리당자와 아가의 당자로 다르게 써 있다는 것은 당나라 당자를 그렇게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동명과 덕안은 서쪽에 항성이라는 지명이 서화 지역에 있다. 주나라 때부터 동이 지역과 당나라 때 동이 지역이 같은 지역이다. 그런데 동명과 덕안이 있는 지역에는 의자왕 때 지명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국사와 동의전을 어떻게 연구를 해야 하느냐? 답이 나오는 겁니다. 동명과 덕안이 있는 지역에서 백제가 패망했다. 영구라고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구당서와 신당서는 남조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진화 18사도 남조서 58 지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김유신의 신라가 동명과 덕안 지역에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련은 이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전에 있다는 걸 지워버렸어요. 왜? 이걸 두면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전에 있는 것이 밝혀질 수 있으니까 이걸 지우고 조선 팔도 역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고구려 백제의 패망, 그리고 삼안이 조선 팔도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위만조선과 번조선과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삼안이 조선 팔도에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만들었냐? 낙랑국 지역에다 모든 걸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에게 패망한 조선 파트에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련이. 분명히 최초원은 사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만에 가서 얘기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삼국사 46권인데 여러분은 이 5줄 중에 한 줄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또 이른이 본 요만큼만 쏙 빼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른은 쏙 빼서,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올 북으로 유연전을 가버렸다는 걸 숨겨버리고 사만을 얘기하면서 인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를 묻어버렸습니다. 그 삼국사 5월과 제노 사이에 신라가 분명히 있었다. 그 묘에다, 이건 묘의 후예는 풀이의 후예라는데 분명히 한해 낙랑궁 땅이었다. 여기 300년에 낙랑과 대망이 신라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삼국사에서는 분명히 최치원은 그 5월과 제노 사이에 있던 최치원은 있던 신라는 전부 다 왕이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라가 있던 건 어디냐? 삼묘가 강의 형주였다. 여기가 바로 5월과 제노 사이에 있는 명칭이고 이 묘가 바로 신라 변한 그제 사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삼국사의 권 46에 5월과 제노 사이에 고구려 백제와 함께 사로 신라가 있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 백제에서 광복하여 백제 고구려를 패망시킨 이 사로 신라를 숨겨버리고 고구려 가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마리간으로 있다가 독립한 신라를 구별하지 못하고 최초원의 신라와 거치부의 국사의 신라를 구별하여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삼국사와 동의전을 조선 팔도에 맞춘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는요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삼국사와 동의전의 공통 부분은 삼국사의 권 46 지역에만 일치합니다. 그리고 비공통 부분으로서 낙랑국이었다가 고구려 가한 지역이 되었다가 독립한 신라, 그래서 두 개의 신라를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라의 이름이 두 개라 하나인데 두 개로 보인다는 것이 아니고 두 개의 신라를 고구려에서 광복한 신라와 고구려에서 독립한 신라를 구별해서 고구려 백제가 패망한 지역을 제대로 찾고, 그리고 우리는 구리, 고조선, 고구리 이렇게 이어져 오고 그 정통성을 이은 고리 역사를 바로하여 우리 역사를 바르게 연구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